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반 3초에서 온 막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맡은 발표 주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대조 연구,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 분석 조사를 통해입니다. 저희 팀은 막투hương, 하phương Nam, Nguyễn Minh Trang, 그리고 Nguyễn Ngọc Ánh 모두 4명 있습니다. 저희 발표 구조는 6개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 둘째는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 설문조사, 셋째는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 넷째는 한국어 직장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 다섯째는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대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서론입니다. 일단 연구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라면 호칭어는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도구입니다.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상대방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호칭어를 사용됩니다. 또한 호칭어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의사소통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맞는 사람들은 하루의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이때 직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외교 관계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경제,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와 교류가 갈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 학습자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한국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한국어를 통번역하는 것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학습자들도 직장 내에 베트남 동료들과 교류하거나 일을 순조롭게 처리할 목적으로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따라서 베트남 한국 학습자와 한국 학습자에게 직장 호칭어를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호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상대방 및 대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의 직장 호칭어를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여 보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국어,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를 대조 분석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호칭어를 어색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트남 학습자와 한국 학습자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한갑수, 황보나영, 박정훈 그리고 박은정이 있습니다. 한갑수에서는 호칭어과 칭호를 연구했고 언어 예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황보 나영에서는 현대 국어 호칭어의 사회 언어 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호칭어 유형은 8가지로 나누었고 호칭어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여러 체계들로 나눴습니다. 박천군에서는 호칭어를 7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박은청에서는 한국어 교체에 나타난 호칭어를 분석하고 비친족을 대상으로 친족형 호칭어를 사용한 양상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대조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윤지선, 사토의 아이, 손혜교가 있습니다. 윤지선은 한국어와 영어를 대조 연구하였습니다. 사토의 아이에서는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수혜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친족 관계 호칭어를 비교하여 연구했습니다. 베트남어의 호칭어에 대한 연구로는 Bùi Minh Yến, Cao Thị Bích Ngọc, Trần Văn Tiến 있습니다. 이 중에서 cao thị bích ngọc 에서는 회사, 학교, 병원, 은행,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고찰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호칭어 대조 연구는 Quyền Minh Trung, Nguyễn Thị Nhung이 있습니다. 특히 Nguyễn Thị Nhung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호칭어 유형과 쓰임을 밝히고 가족, 학교, 직장에서 사용하는 양국어의 호칭어를 언급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미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양국의 직장 호칭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참조하고 베트남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대조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들은 검토하며 연구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호칭어 개념은 다시 검토해보고 호칭어, 직장 호칭어 개념은 제시합니다. 제2장에서는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를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합니다. 제4장에서는 한국어 직장 호칭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한국어 직장 호칭어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의 특성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양국의 직장 호칭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를 제시합니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호칭과 호칭어를 어떻게 정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전에서는 호칭과 호칭어의 뜻을 표현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정의를 종합하면 호칭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태를 부르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칭은 부르는 행위이고 호칭어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 부른말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호칭어는 직장 내에서 직장 구성원과 말을 하는 동안의 대화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 호칭어는 직장 내에서 직장 구성원을 면전에서 직접 부르는 말이라서 호칭어는 잘 사용하면 직장에서 상하관계, 동료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며 존경을 표현하여 예의 바른 느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잘못 사용하면 거리감이 생기거나 배타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거짓 존경심의 표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의 정확한 쓰임을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베트남어의 직장 호칭어 설문조사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직장에서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본 연구는 베트남어에서 나타나는 직장 호칭어의 유형을 알고자 베트남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 사용에 미치는 요인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회사 규모, 취역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의와 같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 거주하며 베트남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한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지역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국어가 직장 내 호칭어 사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베트남어 직장 호칭어에 대해 직급, 연령, 상황에 따라 조사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은 1번부터 4번까지는 상사, 5번부터 12번까지는 부하 직원, 13번은 동료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연령은 응답자보다 나이가 많은 대상, 나이가 적은 대상, 나이가 같은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상황은 크게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때, 회의할 때, 회사 일로 제안할 때가 해당되며 식사할 때, 개인적인 부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비공식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일단 직장 상사 호칭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번은
본인보다 지위가 높고 1살부터 20살까지 차이의 나이가 많은 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냐는 질문입니다. 결과는 표 3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은 주로 친척형, 호칭어, 형, 오빠로 부르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직함형 호칭어로 부르다는 대답도 있지만 친척형 호칭어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 외에 셉, 보스와 도중, 대장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셉는 공식적 상황에서 2%, 비공식적 상황에서 5%로 나타나고 도중 또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0%만 각각 나타났습니다. 문항 1번에 대해 대기업 직원은 친척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 셉과 도중,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과 같이 친척형 호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함형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셉 도중보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셉는 주로 비공식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중은 대기업에서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항 1번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본인보다 위치가 높고 나이도 많은 남자를 주로 친척형 호칭어인 형, 오빠로 부르는 것과 친척형 호칭어를 대기업에서보다 중소기업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직함형 호칭어, 셉, 도중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문항 2번에 본인보다 지위가 높고 20살 이상 차이의 나이가 많은 남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냐는 질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결과가 표 4과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1번처럼 친척형 호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거의 주, 박,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함형 호칭어는 공식적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그 외에 셉, 버스와 도중, 대장이라는 대답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셉은 공식적 상황에서 2%, 비공식적 상황에서 5%였고 도중은 각각 0%와 4%였습니다. 문항 2번 질문에 대해 대기업 직원들이 아래와 대답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직원들처럼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있는 남자를 주로 주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함형 호칭어 셉과 도중도 사용하게 되는데 직함형 호칭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직함형 호칭어는 공식적 8%, 비공식적 6% 나타났습니다. 셉과 도중은 호칭어로 사용 빈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 2%입니다.
문항 3번, 4번은 은탑차보다 위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3번에서는 본인보다 지위가 높고 1살부터 20살까지 차이의 나이가 많은 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주로 친척형, 누나, 언니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상황 93%, 비공식적인 상황 94%입니다. 1번 결과처럼 중소기업에서도 직함형 호칭어도 사용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상황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셉과 토중도 사용하게 됐지만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셉은 중소기업에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대기업 직장인들이 중소기업 직장인처럼 1살부터 20살까지 차이가 있는 여자를 주로 누나, 언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94%,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92%로 나타났습니다. 직함형 호칭어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고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적게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셉과 도층도 가끔 쓰입니다. 문항 4번은 본인보다 지위가 높고 20살 이상 차이의 나이가 많은 여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입니다. 결과를 보면 본인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경우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주로 꼬지, 고모, 이모라고 불렀으며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이 다 93% 나타났습니다. 직함형 호칭어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함형 호칭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쓰였습니다. 셉과 도층도 사용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의 제안할 때는 쓰지 않고 식사할 때나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셉가 5%를 차지하고 도층이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결과를 보면 3번에서는 대기업 직장인들이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결과와 차이가 거의 없이 주로 꼬지, 고모,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함형 호칭어는 공식적인 상황은 8%이고 공식적인 상황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셉과 도층의 사용 빈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직장 상사에 대한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 직함형 호칭어, 셉과 도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보다 위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남자 상사를 직함형 호칭어, 셉, 도층보다 친족형 호칭어, anh, chú, bác,로 부르고 여자 상사를 chị, cô, dì로 부릅니다. 직함형 호칭어도 쓰이는데 사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셉과 도층도 마찬가지로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이런 호칭어들은 사용하면 거리감을 줄이며 상사를 높이는 효과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름형 호칭어 외래어 미스터, 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